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여중 교과서 3과의 중점 문법사항을 개념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과에서 중요한 문법사항은 관계부사예요. 근데 이 관계부사가 이 관계부사하고 여기 it is said that 이 부분이 좀 까다롭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잘 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관계부사가 와야 될지 관계대명사가 와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텐데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딴 데서 관계부사와 관련돼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오히려 많이 나올 겁니다. 어이구, 대표선행사가 좀 약간 좀 찌그러졌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다 같이 형용사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명사가 어디 있든 간에 앞에 명사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거나 형용사용법이에요. 여기가 이제 다 형용사용법인데 형용사용법이요.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고 관계부사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얘를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가 오느냐 관계부사가 오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될 때는 관계대명사는 뒤가 불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관계부사는, 아이고 글씨가 그러네, 관계부사는 뒤가 완전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이걸 잘 활용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간단한 방법은, 이게 더 간단한지 더 복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 선행사가 주어 선행사가요. 선행사가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혹은 소유격 이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지,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는지를 보고요. 이렇게 안 들어갈 때는 얘는 선행사가 이번에는 부사로 들어갈 거예요. 부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또는 에, 개, 에로 뭐 이런 식으로 에게로의 변형이 이렇게 끝에 명사 뒤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부사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때는 관계부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케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냐면 얘가 이제 아까 했듯이 여기 명사 뒤에 이제 개로가 붙으면서 우리말에서는 부사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치사가 명사를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앞에 명사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붙어요. 오케이?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여기 있고 에게로가 명사 에게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영어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있고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납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 이게 격구변을 할 때 또 이게 사용돼요. 그래서 선행사가 주어로 들어가면 주격관계대명사 자리고요. 선행사가 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소유격으로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때 소유격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은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자리에 바로 뒤에 있는 명사만 보면 돼요. 문장에 나와 있는 모든 명사에 소유격으로 들어가나 이거 파악할 필요가 없고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대개 소유격은 잘 안 나오니까 요거만 잘 보세요. 주어나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요거 잘 보고요. 관계부사는 어떻다고요? 선행사가 부사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요게 아니면 요거다. 이제 이 개념인데 부사로 들어가는데 어떤 전치사로
오케이? 이 문장을 완성할까? 이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정신여중은 관계부사가 와야 돼라는 관계부사로 그냥 쓰는 거는 몇 문제 안 나왔고요. 관계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 거의 다가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전치사와 명사의 관계 이쪽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대다수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관계부사를 이제 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요거는 잘 메모를 해놓고요. 선행사를 어떻게 집어넣을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됐네. 이거. 자,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인데,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는 이제 선행사가 그렇다면, 이제, 부사가 온다면, 웨어 개념인데, 이 웨어를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 근거는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가 되겠어요?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는 2번 여기에서는 어떤 전치사를 쓸 거냐를 일단 파악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응용을 합시다. 일단은 at, on, in, to, for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for는 향하여 이런 얘기죠.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오케이? 이런 전치사들을 요거 in이에요. in. 잘 안 보이는데 in이에요. in.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될 때는 when이 쓰이는데 얘네를 전치사로 바꿔서 풀어서 쓰게 되면 at, on, in, 그 다음에 for, 동안이라는 for. 얘가 좀 다르죠? 이런 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y 개념일 때는 전치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for. how일 때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in이 붙을 거예요. 이때 in은 방법으로라는 뜻으로 쓸 때, in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은 단어들이 보이겠습니다만 사용되는 그 해석은 달라요. 이렇게 상황 따라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 why하고 how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where하고 when은 전치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별할까 이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요거 인이에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보다 작은 단위일 때는 작은 단위로 봐요. 날짜보다 긴 기간일 때는 큰 단위로 봐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는 at, in을 씁니다. 자, 작은 단위일 때는 at을 쓰고요. 큰 단위일 때는 in을 쓰는데요.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소 개념일 때도 작은 단위, 좁은 장소일 때는 at을 쓰고 넓은 장소일 때는 in을 써요. 시간 단위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제 여기에 기준점이 되는 거, 작은이냐 큰 거냐라의 기준점이 되는 거는 날짜 단위예요. 그래서 날짜 단위일 땐 on. 다시 정리할게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on을 붙이고 on보다 작으면 at을 붙이고 on보다 크면 긴 기간이면 in을 붙이면 돼요. 오케이? 자, 장소 개념일 땐 좀 약간 애매한 게 기준점이 여기 없어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단위냐 큰 단위냐 이게 없죠. 영어에서는 동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동 정도 되는 거, 잠실동, 삼전동 이런 동단위보다 작으면 at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보다 큰 면적을 갖고 있으면 넓은 장소로 보면서 in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이 in이 꼭 넓은 장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라는 어떤 영역 안에서라는 in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에서라고 할 때는 어떤 장소에서일 때는 좁은 장소에서 그럴 때는 at, 넓은 장소라는 개념에서 할 때는 in 이렇게 쓰는데 그럼 동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기준 중간 단위 요 기준이 on을 붙는다.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일 때는 at도 되고 in도 됩니다. 요것이 이제 시간 단위인 when과 조금 다르네요. 오히려 on은 그냥 뭐뭐 위에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요 전치사들을 잘 파악을 하고 외워놔야 돼요. 정신여중 학생들은. 자,
자, 그러면 이 전치사들 개념을 파악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일단은 다 이렇게 끊어보면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있는 형용사 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명디형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요. 그래서 얘도 명디형이에요. 명사 뒤에 있는 형용사 용법인데, 그런데 형용사 용법일 때는 두 가지가 온다고 그랬었죠.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고 혹은 관계부사가 올 수 있어요. 이때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 선행사가 주어는 안 되겠네요. I가 주어가 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like 좋아하죠. 근데 뭐를 좋아하죠? 그냥 많이 좋아한다는데요. 뭐를 이게 무엇을이 없죠. 목적어가 그래서 얘가 없는 여기 써 있구나. 목적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선행사가 목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말이 되는지. 그래서 나는 그 장소를 많이 좋아합니다. 내용상 괜찮은 것 같거든요. 물론 해석은 이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데 판단을 할 때, 오케이? 문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선행사를 목적으로 넣어봐라.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선행사가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사실은 여기다가 튀어나왔는데 얘가 사실은 목적어였었죠. 원래는.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he place가 원래는 있었는데 얘가 관계대명사로 변한 거예요. 목적어가 which가 되면서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런데 반면에 이 문장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만났죠. 뭐를 만났어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어요. 없어요. 무엇을이 없어요. 그런데 the place를 넣어보면 그건 말이 되나요? 우리는 그 장소를 만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없는 듯 하지만, 그래서 뒤가 불완전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얘 선행사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선행사를 꼭 넣어보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장소에서 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우리는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자, 이때 문제는 여기가 그 장소는 명사인데 에서가 붙어서 부사가 됐단 말이죠. 에자 붙은 거 보여요? 이게 부사의 이제 징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서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여기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장소라는 명사 the place가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치사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 전치사가 뭐냐면 얘들아, 일단은 장소에서, 어디에서 그러면은 되게 뭐라고요? at 아니면 in. 오케이? 근데 만난 장소가 동보다 넓은 장소에서 만났으면 in이 써 있을 것이고, 오케이? 아니면 동보다 좀 작은 장소에서 만났으면 at이 쓰였을 텐데 대개는 동보다는 작은 장소에서 만났겠죠. 오케이? 물론 사람마다 스케일이 달라서, 오케이? 나는 뭐 만나더라도 뭐 공원 같은 데서 만나더라도 엄청나게 큰 이런 데서 만날 거야. 오케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스케일로 가겠다라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좁은 장소, 그래서 at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the place는 아까처럼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명사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로 바꾸냐면 at, which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오케이?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제 이 원리는 알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할게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문장은 the place라는 문장 하나와 요거는 같아요. 이 문장에다가 원래는 다른 문장이 뭐였냐면 we met first 그 다음에 at the place란 말이죠. 자, 이때 우리가 중복되는 단어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지는데요. 여기가 명사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 용법이 되는 거고요. 뒤에가 명사로 끊어서 중복되는 거로 보느냐. 그래서 얘를 관계사로 바꾸면은 뭐가 되겠어요? 명사니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중에 명사 들어가는 게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at the place가 쌍이었는데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얘들아, 반면에 색깔을 다루자. 이걸로 하자. 이것도 같은 색이었구나. 이렇게 할까? 녹색.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얘는 부사예요. 그러면 뭐로 바뀌어요? 얘는 at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관계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이 남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로 바꿨겠구나, 관계부사로 바뀌었겠구나 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로 바꿨다라는 건 알겠지만 또 하나 이제 가능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로만 바꾸면 at은 남겠죠. 그래서 which. 그리고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we met first.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다 하나 더요. at이 하나 더 붙겠죠. 자, 요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행사를 꼭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됐어요? 그런데 얘가 원래 얘랑 짝이었잖아요. 근데 이 the place가 단짝이었던 place가 관계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야, 우리 같은 단짝이었잖아. 같이 지내자 라고 해서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at which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전치사가 오게 되면 that은 안 돼요. 이때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we met 하고요. 앞에 전치사가 있을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나갔으니 여기 at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한 문장이 뭐뭐가 있냐면 이걸로 관계사로 바꾸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맞아? 어느 것이 틀린 문장이야? 이런 거를 오지선다로 내기가 참 쉬운 형태가 돼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기 관계된 요거 전치사, 오케이? 관계부사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전치사는 저 맨 뒤로, 오케이? 갈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선행사를 넣어봐라. 넣어서 말이 되게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관계부사를 쓰는데 일단 관계대명사가 올지 관계부사가 올지를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The day we start the new 그 다음에 semester가 나와 있네요. 주어 있고요. 시작하는데 무엇을 목적어 필요한데 새 학기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주어도 있고, 오케이? 목적어도 있다고요. 그리고 위 앞에 소유격을 넣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the day가 주어로도 못 들어가고 목적어로도 못 들어가니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문장은 그날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날이 아니라 그날에로 들어가야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날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관계부사가 온다. 왜는 선행사가 부사로 간다고? 그럼 얘는 관계부사야 라고 해서 when으로 쓰는 거는 알겠죠. 오케이? 요것도 좀 같이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this is the park. 오케이? 명사 뒤에 있는 형용사 용법이에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park이 주어로 갈 수 없고요. I가 주어고요. 만났죠? 그를 만났어요. 이미 목적어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공원에가 된다고요. 그 공원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공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됨으로써 선행사가 부사로 들어가니까 관계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소 개념이니까 where가 되겠죠. 자, 3번. 그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명디형입니다. 마크가 absent, 오케이? 저기 결석했던, 오케이? 저기 뭐지? 이유를 알아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케이? 이유가 주어로 갈 수 없어요. 마이크로 갈 수 있고, 얘는 목적어가 아예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요.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이 더 리즌이 부사로 들어갈 거예요. 또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이유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세요. 때문에로 들어가겠죠. 그 이유 때문에 걔가 결석했구나.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일단은 부사로 들어가니까 얘는 y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I will show you. 당신한테 나는 보여줄 거예요. 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여기다가 the way를 일단 써줄게요. 방법을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자, 그런데 the way가 주어로 들어갈 수 없고요. 목적어는 이미 있어요. 나는 사용하죠. 뭐를?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사용한다고요. 그럼 the way는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부사로 들어갈 텐데 그 방법으로죠. 이것까지 써주세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는 이 how가 들어가겠죠? how가 들어갈 텐데 그런데 왜 the way는 안 썼느냐? the way와 how는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지. 동시에 두 개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way하고 how만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생략한 겁니다. 물론 the way가 있고 how를 생략하고 I use this machine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면 돼요. 자,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연습하려고요. 뭐냐면 when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럼 그날 애니까 전치사 못 쓰일 것 같아요? 위에 있는 표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날짜 개념이니까 뭐가 오겠어요? on이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on which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that으로 쓰지 말고요. 또는 which 쓰고 on을 요 뒤에다 써도 되겠죠. where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로 바꾸겠어요? 공원에서니까 이 에서에 해당되는 거 보겠어요. 저기 보고하세요. 표 보고하세요. 뭐였겠어요? 공원이 설마 물론 굉장히 넓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동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at 또는 공원 안에서라는 in을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개는 여기다 at which. 자, 그 다음에 이거요.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y는 전치사 하나밖에 없죠? for예요, for. 그래서 얘는 for which. 아까 여기 전치사들은 다 뒤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ow요. 자, 요건 이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how는 뭐로 바꾼다고요? 전치사 하나밖에 없죠? 방법으로라는 이때는 in이에요, in. 그래서 얘는 in which. 오케이?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2번을 할게요. 2번에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없지만은요, the city와 중복되는 단어는 대어예요. 근데 이 대어는 그냥 이 자체가 부사예요. 거기에서잖아요. 여기가 그냥 얘가 타고난 부사예요. 얘는 그냥 부사로 타고난 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 얘가 부사니까 the city 선행사 일단 만들어 놓고요.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부사니까 장소 개념 where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고 I have studied가 되는 거죠. did 10년 동안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공부를 했죠.
그럼 무엇을 공부했어요? 목적어 필요할 거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선행사가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도시를 공부합니까? 그 도시를 공부하냐? 그거보다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는 외워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단어로 바꿔라. 물론 대어지만 얘들아 그 도시에서라고 하면 한다면 도시에서 그러면 전치사 뭐가 붙었을까요? 그 도시 앞에 무슨 전치사가 있었겠어요? 동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in이 쓰였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in which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which in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4번 갈게요. 전치사 어떤 게 쓰이는지 잘 보세요. in that way 그랬죠? 그 방법으로예요. 자, 그래서 this is the way 하고 오케이? in까지를 포함하면 뭐가 된다고요? how가 되겠죠. how he works.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두 개를 동시에 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썼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라. 그래서 더 웨이를 생략하고 how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는 how를 지우고 웨이를 살려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더 웨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두 단어로 바꿔 쓰면 이때는 저기만 이 생략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전치사는 in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in which 됩니다. 이땐 더 웨이가 오히려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he works 하고 끝나겠고 which 이 in이 이제 저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럴 때는 더 웨이는 생략하지 마라. 그런데 how로 쓰게 될 때는 웨이를 생략해 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13번) 해볼까요? 나는 기억할 수 없어요. 시간을. 자, 이 시간이 주어로 못 들어가고요. 매우 행복했죠?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매우 행복했어요. 뭐를? 그게 아니죠. 무엇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얘는 a time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런 거를. 자,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죠. 그 시간에 나는 매우 행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which가 아니라 원래는 뭐가 되겠어요? 관계부사 when이 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which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하게 되면 when과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치사 뭘 쓸 거예요? 표를 보고 다시 한번 표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시간 개념이니까 날짜보다는 작겠죠. at을 쓸 거예요. 그래서 at whic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at이 물론 뒤로 갈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개념을 잘 활용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완성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it is set that. 아, 이것도 서술형으로 참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정신여중에서는 그 생각만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는데 생각만큼은 안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자, 일단 이 문장은 수동태와 관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say 말하다 얘가 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부분입니다. 그 수동태가 되는 거는 뭐예요?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거죠. 그리고 얘를 목적어가 있었는데 빠져나갔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꿉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얘가 목적어였던 것들이 이렇게 오겠죠. 주어 자리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is said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얘는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면 수동태일 때는 대절이 주어로 못 와요. 그래서 항상 가주어, 진주어로 씁니다. 여기가 진주어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얘를 그냥 주어로 쓰게 되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라는 것도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거는 지금 정신여 중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이것까지 나와요. 뭐냐면 투부정사로 전환시키는 거.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럴 때는 투부정설이 이 대절을 투부정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대절의 주어가 있었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가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수일치를 해줘야 되고요. 이 동사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꾸게 되면 투부정사로 전환되는 문장이 돼요. 이렇게 해석은 똑같이 됩니다. 얘나 해석은 똑같아요. 이렇다라고 일컬어져요. 오케이, 말되어져요 라는 뜻으로 해석이 둘 다가 다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16번 가볼게요. 자, 16번은 이렇게 지금 여기 대절이 지금 목적어예요. 그죠? 대절이라고 그들은 말해요 라는 뜻이죠. A monster lives in the house가 나와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 집안에, 그죠? 괴물이 살아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주어로 갈 수가 없죠. 원래는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요. 그래서 가주어 쓰고 진목적어가 요 대절이 뒤에 오는 거죠. 하고 얘는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요? It is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said가 되는 거죠. 끝. 됐나요? 자, 그런지 하나 더. 투부정사로 고치면 그것까지. 그러면 대절의 주어가 이제 몬스터잖아요. 그럼 걔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a monster 3인칭 단수네요. is 되고 said. 그 다음에 여기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동사 live죠? live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꾸면 돼요. to live in that house. 끝. 해석은 똑같아요. 자, 예로 할게요. 사람들은 말하죠. 데디아라고. 오케이? 제이는 타고난 운동 선수입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대절이 어떻게 간다고요? 주어로 못 가서 가주어, 진주어 it is said. 그 다음에 대절 that Jane is 어쩌고 저쩌고 by people이나 by them 이런 것들은 총칭 인칭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안 써요. 쓰겠다면 뭐 할 말은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끝. 오케이? 투부정사로 고치는 거. 제인이 이 자리로 가요. 제인. 3인칭 단수라서 is said. 그 다음에 얘를 뭐로 고친다고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비동사예요. 괜히 비동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원형이 B예요. 그래서 to be 그 다음에 a natural athlete 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24번은 이제 정신여중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다 이제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중점 문법상은 아닌데 as soon as를 동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왔었네요. 오케이, 16년에.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필기를 하고 그 필기를 학원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법들을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필기했던 거를 오케이? 잘 필기했다가 학원에 즉각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연습을 하면 이런 거 이제 맞겠죠. 이거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인데 이거를 on ing로 바꿀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25번에서 옳은 게 뭐냐라는 얘기네요. 25번에서는 4번이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as soon as 있고요. When their box fell down and ended the task by build up 뭐 이런 얘기는 여기는 by 다음에 ing 와야 되는 거 알죠? 오케이? 그럼 뭐뭐 함으로써 뭐 이런 얘기를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시 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hey went ahead with 그 다음에 confidence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거요, 이거. 이것이 인간의 정신이 작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인데, 하는 그러면 형용사야. 이게 이런 식으로 말이 끝나는 건 우리말에서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용법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영적된 걸 찾아보거라 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This is the way human인데 요거 이제 how 빠진 거 알겠어요? how가 빠진 겁니다. 답은 5번인데 오케이? 자, 여기서는 how가 the way가 오케이? the way가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방법에 있어요? 그냥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Human minds가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in이 왜 여기 있죠? 요거 아닌 것 같아요. 요거 아닌 것 같아요. in 빼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지금 답은 5번으로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5번이 아니네요. 1번을 볼까요? The human mind works in this way.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이게 아니네요. 오케이? 다음에 human mind는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자, 형용사 용법이 없어요. 일단은 3번은 형용사 용법이 될 수 있겠네요. that 괜찮은데 이 that이 how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3번 괜찮네요. 그 다음에 this is way 빼고 how만 썼네요. 오케이?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괜찮아요. 틀린 거 찾는 거라고. 난 맞는 거 찾는다고. 그러네요. 이 인이 여기 있어서 틀리네요. 오케이? 해석이 안 돼요. 뭐야? 인은 인위치로 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뭐야? 내가 잘못 봤죠, 뭐. 자,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와요. 오케이? 자,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오게 되는데 원래 문장은 오케이? 사람들이 말을 하죠. 내가 맞나? 다시 한번 볼게요. 들을 한다. 그러니까 주어는 없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이 말한다 개념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people 그 다음에 말한다니까 say that절이 올 거고요. that 그 다음에 비결인데 the secret is the 그 비결은 환자의
patients observe 여기 붙겠죠. 환자들의 기대 expectation 스로 나와 있네. 얘는 expectation of the field 그 알약에 대한 기대다라는 얘기네요. 이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is의 개수가 안 맞아요. 이거 뭐냐면은 is said로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겠죠. 됐나요? 수동태가 됐다는 건 대절이 이만큼이 목적어였다가 주어로 나갔다가 아이코 안 되네 그러면서 가주어 진주어로 썼겠죠. It is said. 오케이? 그 다음에 대절로 가겠고요. 대절 쭉 써주고 by people은 안 써도 되니까 안 쓸게요. 그냥 요거까지 써주면 끝.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동태인데 it is 그 가주어 진주어로 쓴 건 아니고요. 요거는 근본적인 건데 여기다가 쓸 수밖에 없네요. 여기가 얘가 간접 목적어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예요. 에게. 그리고 얘가 원래는 직접 목적어였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기 전 얘가 목적어였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지금 바이 이하가 없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그냥 데이라고 그럴게요. 데이, 데는 여기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then 그 다음에 a test day 그 다음에 얘가 수동에서 지금 능동으로 바뀌면은 과거 gave 그 다음에 뭐뭐를 아니 누구에게 뭐뭐를이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for 없이 the two group student 얘가 간접 목적어에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바로 a task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케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임무 하나를 줬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주어로 나가고 얘는 생략되고요. 얘가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과거형이니까 was 기분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왜 여기에 for가 붙느냐? 이 for가 붙는 이유는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어순일 때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가 없이도 그냥 에게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어순이 안 됐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얘도 간접 목적어가 안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해석은 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어순이 바뀌게 될 때는 뭔가 혼란이 있을 적에는 변형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에게라는 전치사를 붙여주게 돼요. 오케이? 그 에게에 해당되는 전치사는 요거만 해주세요. make 만들어주다, 사주다, boat, b-o-u-g-h-t, b-o-u-g-h-t, boat. 이걸 내가 왜 과거형을 쓰지? 사주다, 바이. 원형, 바이. 오케이? 그 다음에 제공해주다라는 provide. p-r-o-v-i-d-e, provide. 자, 이런 것들은 for가 붙어요. 아까 요런 거에. 오케이? 하지만 나머지 경우일 때는
대개 to를 붙입니다. 물론 of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보인다. to를 씁니다. to. 됐어요? 자, 이 동사는 give에서 나온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얘는 to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정신요중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문법이 2학년하고는 좀 확 다르게 나옵니다. 자, 다음에 요거 볼게요. 이 문장이 틀린 거거든요. A self-expectation, 자기 기대 테스트. 명사고요. 명디 형용사 용법이에요. 관계 대명사가 올 수 있고 관계 부사가 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테스트가 주어로 들어갈 수 있어요. 테스트가 갖고 있어요. 뭐를? 아이템을 갖고 있죠.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선행사가 이거 같이 합쳐서 선행사가 주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오케이?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앞에는 전치사 오면 안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앞에 전치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in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부사로 바꾼다고요? 관계부사도 안 되죠. 왜냐면 명사가 주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관계부사로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갈까요? 31번에도 지금 보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연결하기 전에 두 문장으로 분리하라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 전치사가 앞에 붙은 관계대명사라고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 문장으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지금 동사를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인데 동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네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까지가 주어요. 그리고 얘가 이만큼이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문장은 원래는 뭐였냐면 Paul lives 근데 with 요 뒤에 있으면 되겠고요. 선행사가 얘네들이 the dogs and cat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them이라고 써도 돼요. them.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폴이 살죠? 선행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얘네들과 폴이 살죠.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 개와 고양이와 함께 폴이 산다 개념이에요. 얘가 이제 한 문장이 답이 될 테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보나마나 the dog and cat 얘 빼고 run and jump all around the house가 되겠죠. 그래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거나 점프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느덧 설명이 끝났네요.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20분에 설명을 끝내려고 했는데 문법이 하도 문법인지라 경우가 상황이 이런지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습을 자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보세요. 그래서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문제를 풀면서 숙달이 되면 정신요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조심해야 될 거 2학년보다 3학년에서는 레벨이 확 올라가고 있다. 난이도가 훅 올라갔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